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법정 의무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며 그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법정 의무 교육 강사, 나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나의 의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이란 무엇이며, 또한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과정마다 자격 취득 방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5가지 5개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5개가 무엇이냐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렇게 5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쓰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자격 취득을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럼 어때요? 나는 이제 강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야 강사다.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나가야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업장 의무 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 자격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이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 그 직장에서 하는 이 사업장 교육은 안전한 근무 환경과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합니다.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서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근로자,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5가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5가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엇이었죠? 네,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이었어요? 퇴직연금 장애인 인식 개선인데, 이것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다룰 거고요. 자, 작년에 7월 16일 날 의무 교육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보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연금.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이 퇴직연금은 퇴직 가입자 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사가 하기보다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오셔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이 대상으로 교육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단순 공지 및 배포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공지만 이렇게 해버리고 배포해버리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연 1회 또는 2회 정도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미이수 시 너네들은 교육을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이수 시에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되고요. 자체 교육도 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초빙해서 외부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자, 여기에서 산업안전교육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여러 가지 법정 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조금 강사 조건이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횟수로는 이것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분기별로 3시간 이상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3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 6시간 이상, 그리고 취업 시 8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500만 원 이하의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분기별로 1인당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차등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자체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위탁교육, 마찬가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때문에 우리 여러 강사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 이것은 민간 자격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여기에서는 각 1회, 연 1회에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또한 미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외부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 교육. 근데 외부 교육은 뭐냐면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그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만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사의 그 강의만 무엇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퇴직연금 대신에 작년 7월 16일 날 의무교육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금지 교육이죠. 예, 여기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선 연 1회 1시간 이상 이렇게 부과하고 교육을 하고요. 과태료 부분 없습니다. 없죠. 과태료 규정 없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이것은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그래서 처벌 규정이 아니라 함께 더 예방해 나가자, 근절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그리고 집합교육이나 자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네. 민간 자격증을 이 부분에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대 의무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는 강사님은 무조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격증 중에는 민간 자격증과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란, 민간 자격증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이 단체가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신고해서 등록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 기관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14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자격기준법이 조금 개정되었어요. 너무나 개인이 민간 자격증을 남발한다, 그렇게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자격과 관련된 이제 주무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피치 강사 자격증은 뭐 교육부라든지 뭐 노인 쪽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주무 부처가 있다라는 거죠. 주무 부처에서 민간 자격증을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하면 등록 절차 중에 보면 이렇게 관련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그리고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
교육을 도와주고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자격증 취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자, 이게서 무엇이냐면, 자, 지금 우리 어때요? 평생 교육, 평생 직장, 평생 교육, 뭐 평생 직업 이런 개념이 계속 선호되어 가지고 그냥 제2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평생 교육으로 어떤 나의 그 재능을 기부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NCS라는 그런 그 개인 능력의 중심이 굉장히 도래되는 그런 그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NCS 얘기 들어보셨죠? NCS가 무엇이냐?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블라인드가 뭐예요? 가린다, 가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CS가 개인 직무 능력에 맞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능력이라는 게 NCS예요. 그러면 그 직무에 맞는 것만 이렇게 이제 스펙을 좀 쌓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오버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직무에 상관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 평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해외에 그 유학도 간다든지 뭐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맞는 그 능력에 맞는 그 스펙만 이렇게 잘 쌓으면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이렇게 우리 평생 직업이라는 그런 우리 능력, 국민들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그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민간 자격증이 조금 더 법제화되어 있고 이제 옛날처럼 무자비한 것을 없앴다라는 그런 규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이렇게 우리 어디? 이력서에도 기재가 가능하다. 민간 자격증은 필요 없다, 쓸모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떠한 그 물건이 나에게는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민간 자격증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민간 자격증이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력서에도 기재된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방과 후 학교 교사로 강사로 교육을 가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자격증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교육청의 방과 후 강사나 여러 가지 인력풀에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민간 자격증은 아까 제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이런 단체가 신설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커리큘럼이 다를 수가 있고요. 급수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명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부교육 강사, 어부 지도사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같다. 근데 여기에서 커리큘럼이나 급수, 명칭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선별을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검색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나의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말하는 나의 환경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도 될 수가 있겠고 금전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떤 환경에 가서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검색하셔서 나랑 맞는 곳에 선택을 하셔서 수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은 뭐 딱 보면은 그냥 민간 자격증은 좀 플러스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이 없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일반 기업 단체에서 만든 거라서 그 기업 쪽에서는 효력이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지자체나 어떤 그 기업에 아니 또는 이렇게 나라 지원 사업으로 이 단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전교육을 그 사업을 땄으면은 그 협회 딴 그 협회에서 우리들이 강사들을 교육을 해서 파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줄 수 있겠죠. 그게 민간 자격증은 그 민간 자격증 여기에서는 또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아무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반드시 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공인과 비공인 자격으로 구분되어서 자 그러면 여기 비공인 자격, 공인 자격. 일반적인 민간 자격증은 비공인 민간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증이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자격증은 비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발급번호 제 몇 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제는 조금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제 몇 호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민간 자격증으로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고 또 비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격증이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가지는 게 낫겠죠. 자, 이게 보면은 법인이 관리 운영하면서 민간 자격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자격 정책 심의회의에 또 심의회의의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공인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격증과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다면 똑같은 자격증 명칭에 있다면 우리는 민간 자격증보다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들어본 자격증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실용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런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 민간 자격증 종류가 여기에서도 보면 뭐 가족 심리 상담사, 아동 미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 생활 상담사도 있고 이런 자격증은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료로 수강하지만 이게 교육비는 무료지만 이게 자격 발급비는 보통 8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돼요.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급수 말씀드렸죠. 급수. 예, 민간 자격증은 급수가 필요치 않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교사 자격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러 간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피치로 갈 것이다. 그러면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피치 지도사가 상급이다, 2급이다, 1급이다 이렇게 급수가 나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급이니까 내가 우위이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민간 자격증은 급수가 없는 단일 등급으로 좀 그런 곳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 취득을 했으면. 사람 심리가 왜 그렇잖아요. 2급을 취득을 하다 보면 괜히 1급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꼭 1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 상대 쪽에서 1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2급이야. 그럼 어때요? 괜히 내가 좀 뒤처지나? 좀 떨어지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단일 등급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단일 등급이라는 것은 급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스피치 지도사, 뭐 스피치 강사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에서는 당신이 민간 자격증 몇 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과목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과 후에 여러분들께서 민간 자격증으로 들어갈 때 옛날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에는 방과 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필수였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방과 후 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근데 그게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시절도. 근데 지금은 방과 후 지도사가 아니라 내가 그 과목을 어떤 과정을 강의를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 맞는 그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우리 새내기 강사님들이 제게 그런 문의를 해와요. 원장님 이거 저 방과 후에 스피치 강사로 갈 건데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도 필수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민간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여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학습을 하고 나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 또한 학점으로 인정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민간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공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차이도, 이게 차이라는 거, 차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차이 아시죠? 차이도 있으니 자격 취득 시에도 잘 확인하고 이 취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원하고 목표하는 분야와 그 직무가 맞다면 이 민간 자격증도 반드시 차이에서 이 사람이 우위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향후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잘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가라고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호텔이나 서비스 업종에 내가 직무가 그런 쪽이다. 그렇게 될 때는 어때요? 호텔 서비스사나 또는 CS 리더서, 이거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에요. CS 리더서나 또는 또 CS 강사, 민간 자격증 CS 강사나 서비스 매니저 자격증을 가지고 간다면 훨씬 더 아까 이 말씀드린 여기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A와 B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 직무에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 점수가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유통이나 이렇게 무역 쪽에서도 유통관리사 또는 이런 무역 관리사, 이런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이런 민간 자격증은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이게 민간 자격증이 충분히 이렇게 발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뭐 한문 전문 지도사나 한문 급수 아시죠? 한문에 뭐 9급 자격증, 7급 자격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이거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니까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교육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법정 업무 교육이잖아요. 그죠? 이 법정 업무 교육에는 이러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가 자격증은 우리가 지역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또는 우리 온라인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격증은 기관 취업이나 운영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문성을 이렇게 인정받은 제대로 된 기관이나 센터에 채용하려면 국가 자격증, 여기서 말하는 국가 자격증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반드시 이렇게 센터에 채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자격증은 공신력이 있죠. 그죠? 있고 한 번 따면 제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만 없다면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또 한참 어렵게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따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따고 젊은 친구들도 따고 하는 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이렇게 국가 자격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국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보다 높이 본다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제가 지금까지 법정 업무 교육에 대해서 민간 자격증 급수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그리고 국가 자격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가셨죠? 이해가? 네.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은 민간 자격증 급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제가 상급, 2급, 1급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1급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2급이다. 나는 1급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치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유의할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나씩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하나 묶어서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교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민간 자격증 교육 무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료인 자격증에 들어가서 한번 CS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법정 의무 교육은 어쨌든 우리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전달하고 공감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한 강사로서 이 강사 직업은 왜 우리 강사도 서비스죠. 네, 서비스예요, 하나의. 그죠? 그러면 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내가 서비스를 잘 전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S 강사 과정이 굉장히 밑바탕이 모든 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법정 의무 교육 강사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 제 1강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셔가지고 무료라는 사이트에 굳이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교육은 무료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이가 앞으로 강사로서의 나아갈 길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 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그리고 또 국가 자격증. 그래서 우리가 법정 의무 교육 강사는 민간 자격증에서 급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의 의지로 한번 불타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